안녕하십니까. 기본 압축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뭐 보고 있죠? 비정상적 의사표시 보고 있죠. 요즘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1시간짜리 잘 안 들으세요. 그래서 짧게 해서 강좌 수가 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하시고 짧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도 더 낫죠. 1시간짜리 지겹게 듣는 것보다 한 30분 내외로 짧게 할 거니까 시간 날 때마다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민법은요, 되도록 강의를 많이 들어두시면 책 말고, 책은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보시면 되고, 읽으시면 되고, 되도록 많이 들어두시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빨리 도달할 수가 있어요. 강의를 좀 시간이 있을 때,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걸로 강의 많이 보시잖아요. 스마트폰 이제 듣기만 하시면 되잖아. 이동 중에도 들으실 수 있고, 집중해서 안 들으셔도 돼요.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 딱딱 들려도 되니까, 반복해서 자꾸 듣는 그런 걸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가랑비옷 쫓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아요. 민법 공부에서는. 짬짬이 계속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 마지막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죠. 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고하고 똑같네요. 사기를 당해서 협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했을 때 그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항은요, 암기해야 되는 조문인데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조문입니다.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합니다. 자, 갑의 상대방이 을이잖아요. 계약 상대방. 근데 갑이요, 상대방 을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한 경우, 갑이 제3자로부터 사기라 강박을 당해서 을과 계약을 한 경우, 자, 이때는 을이 사기 강박을 한 게 아니니까 갑이 을과의 계약을 무조건 취소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을이 불이익하잖아. 을이 사기친 것도 아닌데. 그래서 110조 2항을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을이 제3자가 갑을 사기 강박했다는 이 사실, 요거를 알았거나를 악의라고 하죠.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이 있을 때, 이럴 때만 갑은 뭐 할 수 있도록 취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상대방 을이 만약에 선의 무과실이라면 갑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110조 2항을 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3항은 1항, 2항에 의한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미리 봅니다. 이때의 제3자는 차고와 마찬가지로 취소 전 제3자도 있을 수 있고 취소 후 제3자도 있을 수 있겠지. 취소 전인지 취소 후인지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든 때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때가 취소 전인지 취소 후인지를 묻지 않고 선이라면 보호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차고하고 마찬가지로. 자, 조문 확인했고요. 보겠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뭐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의사표시는 일치해요. 그런데 사기나 협박 같은 외부적 간섭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한 것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자, 이거 사기에 의한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하고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시상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기를 당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자, 판례를 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사기로 인해서 착오에 빠지고, 두 번째, 의사표시에 불일치는 있을 수가 없어야 해요. 그럼 이 착오는 무슨 착오를 말하는 거예요? 동기의 착오를 말하는 거죠. 이게 110조예요. 동기의 착오. 그런데 사기를 당해서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표시상 착오는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잖아요. 우리가 착오 유형에서 봤잖아요. 전형적인 착오가 표시상 착오잖아요. 어떤 경우예요? 갑이 병으로부터 기망을 당해서 을과 병의 체험에 대한 연대 보증 계약을 했는데 이때 병이 갑을 뭐라고 속였냐? 서류를 갑에게 주면서 신원 보증 계약서라고 속였어요. 자, 갑은 병을 믿고 서류를 제대로 확인 안 했어. 그래서 갑은 신원 보증 서류라고 생각을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연대 보증 계약서였던 거야. 그럼 갑은 도장을 찍을 때, 서명 날인할 때 신원 보증한다라는 의사가 있었겠지. 병한테 속았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연대 보증 의사를 표시한 거잖아요. 연대 보증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까. 결과적으로 갑은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거죠. 이게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예요. 근데 110조가 적용이 되려면 사기에 의한 착오는 의사 표시는 일치해야 되는 동기에 착오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아무리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표시상 착오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기망날인 착오, 서명날인 착오, 즉 표시상 착오다. 따라 이때는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에 관한 법리, 규정, 뭐예요? 110조를 적용할 게 아니고, 즉 사기 취소 못하고 의사 표시가 일단 불일치하니까 착오 의사 표시에 관한 법리, 즉 109조반을 적용해서 취소 여부를 판단해라. 즉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럼 결국 기망에 의한 동기의 착오, 요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동기의 착오는 요때는 사기 취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기망을 당했다면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니까 요때는 착오도 될 수 있는 거죠. 요런 경우에는 사기 취소도 가능하고 착오 취소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는 사기 취소는 불가능하고 착오 취소만 가능하다. 이렇게 구별을 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사기 강박에 있는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사표시가 있고, 그죠?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되죠. 근데 그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 기망이나, 즉 사기나 협박이 존재해야 되죠. 기망은 사기를 말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사기치는 경우도 있고요. 말을 해야 될 걸 말을 하지 않는,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 이게 뭐예요? 침묵. 말을 해야 되냐 안 하고 있어. 이것도 기망이 될 수 있죠. 상대한테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 이거는 형법상 사기죄에서는 필요하지만 민법상 사기 조문이 적용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게 기망이고요. 강박이란 타인을 협박해서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악을 알려가지고 가족을 인질로 삼고 가족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행위가 강박입니다. 해악의 내용이 재산상 해악인지 신체상 해악인지 현재인지 장래인지 실현 가능한지 여부 따위를 묻지 않아요.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면 강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강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 기망이나 강박은 위법해야 됩니다.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을 하는 게 전부 다 100%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좋은 의미에서 말 안 하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을 충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나쁜 짓을 하는 놈에게 협박을 해서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기 강박이 언제나 나쁜 건 아니니까 사기 강박이 있다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사기 강박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먼저 기망의 위법성. 기망의 위법성이란 거래 당사자 사이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신의, 믿음. 당사자가 계약을 한다는 건 믿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깨는 것, 그게 위법한 기망이다. 따라서 기업, 상품을 선전하고 광고할 때
보통 과장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은 위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TV 광고 같은 거 보면 과장이 심하잖아요. 많잖아, 과장이. 이런 건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상가 따위를 분양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한 경우, 그럼 이걸 보고서 믿고 분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 이런 거 믿는 게 바보다, 이런 거예요. 이 정도는 과장이라고 봐야 된다. 따라서 이건 허위로 고지한 기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볼 수 없다고 해요. 반면에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믿음을 깰 정도로 허위, 이게 위법이다. 이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를 속인 거, 시가를 알리지 않은 거, 시가를 속인 거, 이런 것도 위법이 아니다. 판례 확인하는 거예요.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를 안 해. 이게 뭐예요? 해야 되는데 안 해. 부작이라고 합니다. 말을 안 했죠. 침묵. 이것도 기망이 되고 위법이 될 수 있다. 대표 중에 뭐예요? 니은.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어요. 자,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다는 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지 안 했어. 이걸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알리지 않았어. 이것도 위법하다. 이것도 위법하다. 기망의 위법성 관련된 판례. 그 다음에 강박의 위법성. 강박이란 건 해악을 구해서 공포심을 일으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럼 공포심이 생겨요? 아니죠. 짜증이 생기겠죠. 난 도장 찍기 싫은데 도장 찍어줘. 도장 찍어줘 그러면 짜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위법한 강박이 아니겠죠. 공포심을 일으켜야 돼. 자, 이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면 무조건 위법이냐?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그러면 고소하겠다, 콩밥 먹이겠다. 공포심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가 강박이 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위법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위법이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법에서 규정된 권리 행사를 고지하는 거니까 정당한 권리 행사가 돼서 위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게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예를 들어서 손해가 1,000만 원 생겼는데 1억을 안 내놓으면 고소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면 9천만 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땐 위법하다. 또 수단이 위법하다.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오른손에 사시미 칼이 들려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위법한 거예요. 결국 고소, 고발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수단이 위법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강박의 위법성이 인정이 되려면 해악을 고지하고 그 해악의 고지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거나 또는 해악의 수단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경우에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박은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강박의 정도가 2단계.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단계. 이때는 취소로 가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단계라고 하면 취소로 가는 거고 두 번째,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도가 되면 이때는 무효가 됩니다. 취소에 그치지 않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는 정도냐 박탈되는 정도냐로 나눠서 침해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취소로 가는 거고요. 박탈되는 정도까지 간다면 이때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과관계의 존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기강박이한 의사표시 즉 110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위법성 본 거죠. 그다음에 인과관계는 사기, 기망이나 강박, 협박을 통해서 착오 또는 공포심이 생겨야 되고 즉 기망이나 강박을 원인으로 그 결과 착오나 공포심이 생겨야 되고 이 착오나 공포심을 원인으로 해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돼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뭐라 그래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단의 고의라고 해서 2단의 고의는 사기나 강박을 하는 사람은 사기나 강박을 할 때 계획을 두 가지를 세워야 돼요. 두 가지. 저는 어떻게 기망을 해야 속을까? 어떻게 협박을 해야 공포심을 느낄까? 라는 계획 하나. 두 번째, 착오나 공포심이 생겼을 때 그 착오나 공포심을 어떻게 하면 의사표시 계약과 연결시킬까? 라는 계약 하나. 계획 하나. 이렇게 계획을 두 개를 세워라. 이걸 2단의 고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기망하거나 실수로 강박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2단의 고의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기나 강박을 하는 사람은 계획을 두 개를 세워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건이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확립하게 되면 일단은 유효하다고 그랬죠.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일단은 유효하되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죠. 그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인데 확정되지는 않죠. 유효로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왜? 취소하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유효. 이거를 이제 불확정적 유효 또는 유동적 유효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됩니다. 소급해서. 그 다음에 이제 110조 1항과 110조 2항을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특히 110조 2항. 즉 제3자의 사기강박. 중에서 특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강박한 경우. 이게 핵심이죠. 자, 아까도 그림을 그려드렸지만 갑이 을과 계약을 한다. 갑의 상대방은 을이다. 그런데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했다. 이럴 때는 상대방 을이 제3자의 사기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을 때 과실 있는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뒤집어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여기 아주 잘 나오죠. 우리 대법원에 할 때 갑이 을과 계약을 하는데 상대방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강박을 당했어. 이때 을의 대리인은 을하고 똑같은 놈으로 봐요. 을과 동일시해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했다면 을로부터 기망을 당한 거하고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을이 설령 을의 대리인이 갑을 자신의 대리인이 갑을 사기강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어도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을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를 못하는데 단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강박을 당했다면 을의 사기강박하고 똑같으니까 이때는 을이 선의 무과실이어도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이렇게 말을 하죠. 의사표시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을 했을 때 110조 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상대방의 사기강박과 똑같다. 그 자를 말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상대방의 대리인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으로부터 월급 받고 고용된 사람, 이 사람을 상대방하고
사장님과 직원을 동일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대리는 상대방하고 똑같고 상대방의 피용인은 제3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110조 2항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한다 그랬죠. 이때 제3자는 뭐라 그랬죠? 취소 전인가 후인가를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 을과 병이 또 계약을 했다. 근데 갑을 계약에 취소됐다. 자, 이때 병이 선이다. 자, 이때 병은 갑을 간의 계약이 취소되기 전 을과 계약을 했는지 후 계약을 했는지 따지지 않는다. 즉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 불가능한 지위, 이게 뭐예요? 이해관계죠. 취소를 주장하는 갑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관계, 이게 뭐예요? 새로운 이해관계죠. 이걸 맺은 때가 취소 전이었냐 취소 이후냐 이거를 따질 필요 없이 선이라면 보호된다. 선이라면 보호된다. 그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제3자가 이해관계를 가진 때가 차고와 마찬가지로 취소 전인가 후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는 차고하고 똑같아요. 신분행위라든가 소송행위와 같은 거에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서 소를 취하했다. 소취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소송행위 공법상의 행위잖아요. 근데 이 소취하를 사기라 강박을 당했어. 당연히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6번 차고에서는요 109조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차고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110조는 위법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야 우리 위법한 기망이나 위법한 강박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는 하지 말자 라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 무효입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설령 사기 강박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7번 타제도와의 경합. 사기차고 말씀드렸죠. 구별하자. 기망을 당해서 두 가지. 표시상 착오가 있을 때, 동기의 착오가 있을 때 이렇게 나눠서 표시상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니까 이때는 착오 취소만 가능하고 사기 취소는 안 된다 그랬죠. 신원보정, 연대보정. 반면에 기망에 한 동기의 착오가 있다면 일단 사기 취소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기망을 당했다면 그래서 동기의 착오가 생겼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니까 착오가 되겠죠. 예외적으로. 그리고 중요 부분이라면 착오 취소도 가능하죠. 요 경우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사기와 담보 책임은 뭐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기 강박과 불법 폐기 손해배상. 착오의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사기 강박을 당한 자가 예컨대 갑이 을과 계약을 하는데 을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 갑은 계약을 취소하고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은 위법한 기망, 위법한 강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계약을 먼저 취소해야 되느냐? 아니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겠지, 당연히. 그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3번인데요. 3번은 갑이 을과 계약을 하면서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어. 자,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이 계약을 취소하면 갑이 취소하기 전에 을에게 줬던 거
취소한 다음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취소를 하면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근데 사기 강박을 당한 자가 사기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다음에 을에게 준 것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취소하기 전에 을에게 준 거 취소하고 돌려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인데,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속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가. 그러니까 취소를 하면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둘 다 발생하지만 그게 경합병존한다 이렇게 말해요. 취소를 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이 두 가지 권리가 다 생겨. 이걸 경합병존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행사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행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안에 손해배상 청구권도 포함되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하면 안 되잖아. 그럼 이중 청구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권리는 모두 발생하지만, 즉 경합병존하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게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있는 의사표시까지 본으로서 네 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네 가지가. 그래서 옛날에 막 세 문제, 네 문제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 중요도가 조금 떨어졌는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만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하고 특히 차과 사기 강박은 좀 철저하게 봐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 다 봤고요. 이제 의사표시에서 몇 가지 남았습니다. 요것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의사표시로 발생 시기, 공정다, 수령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조문만 보면 되고 판례 몇 가지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을 좀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